하루가 지나고 혼자 남은 지금 이 시간, 나의 한숨이 나의 눈물이 나를 감싸도 내 시간 속에 영원히 그대가 함께라면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걸어갈 거야. Flying high in the blue sky,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그대가 꿈꿔왔던 그곳으로. You're the promise I found, 내 삶의 이유 돼준 당신의 두 손 잡고 가네. Flying high. 내 안에 가득한 의미 없는 생각들을 하나 둘씩 하늘 위로 흩어버릴 때 Flying high in the blue sky,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내게 꿈꿔왔던 그곳으로. You're the promise I found, 내 삶의 이유 돼준 당신의 두 손 잡고 가네. Flying high, flying high in the blue sky,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우리가 꿈꿔왔던 그곳으로. You're the promise I found, 내 삶의 이유 돼준 당신의 두 손 잡고 가네. Flying high.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오늘 시작은 정말 격소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또 시작을 해봤는데요. 음악으로 시작하는 시간은 항상 좀 뭔가 다른 때와 달리 촉촉하게 미리 좀 예열되는 듯한 느낌? 젖어드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 가수 이혜원 씨 모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쟁이. 하나님의 존재적 가수 이혜원. 서울대 국악과에서 검은고를 전공했던 이혜원은 민중가요 노래패인 노차사 멤버로 활동하며 운동권 성향의 노래를 불러왔었다. 그러던 중 첫사랑과 결혼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그곳에서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는 그녀. 이제는 해분이라는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하는 이혜원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검은고 전공을 했어요. 검은고요? 지금 오늘 굉장히 전야 같은 오지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으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저희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남편이 신장을 한 3년 정도는 와서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대상포진부터 해갖고 온갖 병들을 막 앓으면서 좀 고생하다가 정말 이렇게 막 눈웃음 치면서 온화하게 웃으실 때랑 또 노래할 때랑은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노래하시는 분은 많이 들으시던데 어때요, 혜원 씨는? 예, 좀 평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쾌활하고 좀 네, 많이 잘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네. 스타일이라 예, 노래할 때 딴 사람 같다고 그렇죠. 예, 많이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야, 우리가 또 재즈 가수를 모시고 또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됐네요. 우리 이혜원 씨. 저는 재즈에 좀 문외한이긴 한데 버클리에서 유학파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언제 무슨 계기로 유학을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 활동을 이제 했었어요. 한 5년 정도. 잠깐만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요? 네, 네. 놓쳤어요? 잠깐만요. 좀 옛날. 제가 연식이 잠깐 다리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되게 간만에 만나는 그 연배 혹은 연상일지도 모르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로 5년 활약을 하셨어요. 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던 중에 졸업하시고요. 네. 점점 더 하던 중에 저희 이제 남편이 갑자기 지금의 남편이 네네. 이제 갑자기 이제 유학을 결정하게 되면서 갑자기 한 6개월 정도 준비하고서 가게 된 것 같아요. 현역 가수셨다가 가신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집 녹음하는 과정에 함께 했었군요. 예, 사집하고 노차사 10주년 기념 앨범 2개를 이제 같이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그러면 유학을 하게 됐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재즈풍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전공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원래 고등학교, 대학교 때 검은고 전공을 했어요. 검은고요?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야가 검은고요. 제가 좀 남들 안 하는 것만 좀 골라서 하는 그런 멋지다. 좀 특이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검은고. 예, 그래서 검은고를 했고 이제 갑자기 남편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올커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공부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네네. 예, 그냥 이제 사실은 따라가는 거였는데 그냥 저는 이제 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라도 예. 조금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냥 작은 소망만 가지고 사실은 이제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근데 6개월 준비하고 버클리 근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저는 뭐 전혀 유학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활동했던 이제 뭐 데모 테이프 이런 거는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우연찮게 하여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네요, 진짜. 예,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예, 정말 버클리 들어가게 됐고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많은 정말 후배들과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 졸업을 하고 김동률 씨랑도 같이 예, 잠시 예, 겹쳤었어요. 잠깐 예, 같이 학교 접점이 다녔었고 있었다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가수분들도 거기 좀 유학 네, 갔다 네, 온 네. 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럼 CCM 아까 그 CCM 찬양을 하셨는데 CCM도 버클리 쪽에서 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예, 그냥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국악했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대학하고 노래협회에서는 노차사에서는 그냥 포크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국악하고 재즈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예. 어떤 면이 재즈랑 국악이랑 그러니까 비슷해요? 뭐랄까 그 박자를 좀 이렇게 확 잡았다가 일단은 이제 임프로바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즉흥 음악이거든요. 예. 근데 애드립 같은 거. 예, 애드립이죠, 애드립이죠. 이제 국악에도 산조, 시나위라는 이제 그런 이제 구성이 있는데, 네. 예,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즉흥 연주곡이에요. 예. 근데 이제 재즈도 사실은 즉흥 음악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재즈 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은 절대 못해요. 제 개그 스타일이 재즈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대본을 못 외워요. 예, 뚜비뚜밥 쌉싸리아라 이런 거 스킵. 예, 사실은 저는 뭐 사실 재즈를 배우려고 버클리를 갔던 건 아니고 그냥 재즈를 공부하면 저의 색깔을 찾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재즈를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재즈 가수라고 하기엔 참 너무 창피한. 왜요? 아니 근데 스스로. 뭐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요. 요즘도 보면 뭐 트로트 장르로선 거의 대세인데 그렇죠. 국악 출신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보니까 요새. 국악이 베이스가 너무 뿌리가 깊으니까
다른 거로도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국악을 섭렵한다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우리의 소리지만. 검은고는 왜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희 언니가 가야금을 전공을 했어요. 난리 났다. 그래서 진짜 이 패밀리 정말 난리 났다. 언니는 가야금이에요. 네, 또? 저희 언니는 사실 가야금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언니 영향을 받아서 사실 저도 이제 검은고를 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 악기마다 성격이 좀 틀려요. 가야금은 어떤 검은? 가야금이 양악기로 따지면은 바이올린?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에 비슷하고요. 검은고는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약간 비슷해요. 검은고란 느낌이 그래요. 예, 일단 남성적이고 네. 옛날에 선비들이 이렇게 자기 그 뭐랄까 저 덕을 쌓기 위해서 했던 악기라서 굉장히 남성적이면서 배우기도 어렵고 예, 약간 인내심을 기르게 하는 그렇구나. 예, 그런 악기예요. 매력 있다. 근데 예. 어릴 때 선택하기에는 그런 어떤 무게감이 좀 매력까지는 아닐 텐데. 예,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가야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엄마도 너도 언니가 가야금했으니까 너도 가야금해라. 그럼 이제 언니한테 레슨도 받고 여러 가지로 되게 이제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쯤에서 엄마는 뭐 판소리 무형문화재나 이렇진 않죠? 전혀 아니고요. 네, 그렇진 않죠. 아주 평범한 예, 그러시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저희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지금은 이제 악기를 정해서 중학교도 생겨가지고 제가 국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예, 그때는 고등학교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들어가면은 1학년 신입생들한테 이제 선배들이 악기를 오리엔테이션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해줘요. 근데 검은고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제가 워낙에 좀 성격이 좀 남성적이고 약간 예, 그래서 그 베이스 소리가 너무 정말 묵직한 그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냥 저는 검은고를 하겠다. 우겨서 사실은 검은고를 그게 하게 참 됐죠. 신기한 게 그 기질 따라가는 게 악기도 그렇지만 음색 자체도 네, 여성 맞아요. 쳐놓고는 저음이에요. 네, 네. 맞아요. 차분하고 약간 검은고 소리와 맞물려서 네, 네. 그래서 검은고를 치다 갑자기 뚫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야. 이거로는 내가 만족을 못하겠다. 뚫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근데 제가 한 번도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검고를 전공하면서 그때는 이제 꿈이 검고 인간 문화재가 돼야겠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제 동아리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네, 예. 노래패 이제 예, 그렇죠. 찾기까지. 갑자기 동아리라고 하니까 네, 하던 대로 네, 예, 그럼요. 노래패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불렀던 곡이 이제 오디션 같은 거 하거든요. 네. 홀로 된다는 것을 불렀던 것 같아요. 예. 20살인데. 그렇죠. 그때 제일 핫했던 홀로 된다는 누구 거였지? 변진섭 씨. 맞아요. 홀로. 예, 맞아. 불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그거 둘리 오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노래를 좀 하는 애가 사실은 뭐 노래패지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럼요. 그때는. 예. 왜냐하면 운동권 서클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희 때가 참교육 세대 그렇죠. 예, 예, 거의 예. 전성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비슷한 이제- 맥락.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노래패를 들어가면서 뭐 사회에 관심도 갖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대학 내내 체류탄을 맞으면서 거리에서 노래를 하고 다녔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이제 모든 게 하나님 덕분이에요 이런 네. 얘기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 모태 신앙이셨던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전혀. 어릴 때? 사실 저희 엄마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와. 예, 그래서 막 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구슬 하기도 하고 막 떡 돌리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저를 데리고서 한 예. 3군데 저를 돌아다니셨어요. 우리가 많이 겹치네요. 이런 면에서. 예. 그럼 어떤 사찰에서 우리가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예,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안티크리스찬이 됐죠. 사실은 이제. 예, 그래서 또 좀 열심히 했어서 그래서 완전히 저는 이제 굉장히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제 주위에 있었던 이제 크리스찬들이 별로 이렇게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네, 예, 저희 그런- 친척분이나 예, 그, 주변에 맞아요. 계셨던 분이
아니 뭐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도대체 삶은 왜 저래? 막 이런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봐서 아 나는 저렇게 그 위선적인 종교를 아하. 믿지 않겠다. 그래서 왜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니 사람 왜 내가 해야지 왜 나약하게 그것을 신한테 의지를 하느냐 네.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저도 처음에 그 종이란 단어가 너무 거슬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그때는 뭐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잔다르크였죠. 우리는. 예, 그래서 이제 인간문화재에서 저는 이제 그때는 노래를 했기 때문에 노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오면서 정말 제가 아마 미국을 안 갔으면 아마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거예요. 예,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센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거의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그래서, 기질들이 또 예. 있어야 하니까. 그럼 어떤 계기로 유학생을 하시면서 바뀌신 걸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학을 정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가족들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스턴으로 유학을 갔으니까 저희 남편이 따라가게 됐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는 것 자체 되게 두렵더라고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니의 권유로 언니를 교회를 따라가게 됐다가 예, 거기서 먼저 유학 가기 3달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예. 근데 사실 특이하다. 저희 남동생이 저를 먼저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저희 남동생이 순복음 교회를 다녔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다녔었는데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엄청 시끄럽잖아요. 뜨겁죠. 풍선 끼고 하고 막 맞아요. 뜨겁잖아요. 순복음교회가 또 굉장히 그 표현력이 그렇죠. 좋아요. 예. 저도 처음 갔을 때 뭐지? 근데 너무 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교회 스타일이 또. 너무 충격을 받고. 근데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창피할 정도로 머리를 흔들면서 졸다가 왔어요. 시끄럽게 조셨구나. 네.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졸릴 수가 있지? 그러고서 처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언니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마치 이렇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이제 새신자 교육도 받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새신자 교육 간증까지 하고 오, 굉장하시네. 예, 간증까지 시작부터. 하고 바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다급해야 돼. 글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어쩔 수 뭔가 없어요.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아마 절대 교회 안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네, 죽어도 안 그렇죠. 바뀌죠. 내가 맞아요. 주인공인 건. 네, 맞아요. 하나님이 또 적재적소에 그렇게 스며드는 스타일로도 오시잖아요. 왜. 드라마틱하게 오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셔서 버클리 음대 그 유학 생활 그리고 결혼 생활 뭐 다 양립하는 것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그 땅에선. 그렇죠. 쉽진 않았을 것 예. 같은데. 그래도 대학을 다닐 때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거기 워낙 이제 버클리는 유학생들이 많은, 그러니까 학교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워낙 그 이제 외국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은 사실 저희 남편 학교 다니는 곳과 이제 그 보스턴의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좀 꽤 멀리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만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백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좀 인종차별도 좀 있었고, 그렇죠. 예, 이제 레스토랑 가면은 웨이트레스들이 막 접시를 갖다 던져요. 저희한테는 막. 그래서 막 동양인은 사방을 불러봐도 저희밖에 없고. 굉장히 노골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백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예. 아주 그 차별이. 예, 그랬죠. 근데 뭐 그때는 사실 젊었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 모르는 게 나 차라리. 예, 맞아요. 좀 그냥 공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예. 운동권 학생이었는데 거기서 알았어 봐. 가만히 있었겠냐고. Excuse me. 나줬겠지. 그랬겠죠. 모르는 게 안전해. 가끔 하나님이 모르게도 하셔요. 네, 맞아요. 이제 귀도 막아주시고 눈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바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희 사실은 둘 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집안 형편이 막 이렇게 막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이제 소위 맨 땅에 헤딩한다는 기분으로 그냥 유학을 가서 저희 남편은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여기서 박사를 하면은 저희가 등록금을 내야 돼요. 예. 남편이 등록금을 네. 내야 되는데 이제 유학을 가면은 이제 전액 장학금 장학금을 준다, 생활비를 준다라는 가야죠. 얘기를 듣고서 가야지. 아 그래 가야겠다. 돈 나오는 대로 가야지. 돈 나오는 대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저희 남편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예. 그래서 갔는데 생활비가 말도 안 되게 너무 적은 거예요. 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용돈이 나오는 거. 그냥 정말 아파트비만 딱 내면 끝이에요. 관리비. 예, 아. 예. 그러니까 또 아파트 생활을 렌트비 해야 하고.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거의 한 2주 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이제 주얼리 가게에서 금도 팔고, 오. 예, 그다음에 뭐 웨이트레스도 하고, 야, 또 노래 서바이벌 레슨도 하고, 잉글리시였겠는데. 가발 가게에서도 일하고, 가발 가게. 네, 아주 여러 가지 종목을 하나님이 섭렵하면서 한 10년 동안 예, 훈련을 엄청 시키셨네요. 예, 그래도 그때는 젊어서 그렇게 그렇기도 하고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예. 한인교회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워낙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에서도 한 50분 정도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도시고 한인들이 별로 안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성도가 한 50명도 안 되는 정도? 네, 그 정도 작은 교회였는데 정말 사모님, 목사님이 아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모습을 삶으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의 그 편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무너뜨려 주셨어요. 아. 예, 그래서 두 분의 그 삶을 보면서 예, 그래서 사모님이 거의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 1대1로 성경 공부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네. 교인들이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어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들을 보스턴에서 왔는데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제 아들을 안고 있어 보던 기억이 없어요. 다 교인들이 예, 다 교인들이 번갈아가면서 다 애를 봐주고 그래서 저는 뭐 찬양팀 하고 네.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바쁘시니까. 정말 한 번도 제가 제 아들을 안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안고 있었던 적이. 너무 감사하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근데 거의- 원래 미국에 가면 진짜 그 낯선 곳에서 정말 광야인데 그렇죠. 예. 그래도 한인교회 덕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죠. 꼭 특징이 이렇게 작은 네. 아주 작은 미자립 교회 네. 그런 교회 목사님과 스토리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들어서 미국 정말 그 광야 같은 오지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으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 정말 사람 뭐 맞아. 정말 목사님 사모님의 그 사랑과 또 정말 음식 싸주시고 막 김치 맨날 해주시고 그렇죠. 막 예, 정 안 봐도 엄마보다 보여. 더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맞아. 엄마.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한번 확 진짜 광야를 만나신 적이 있다고. 그렇죠. 이 희한하게 사람이 요람에서만 못 살게 그렇죠. 돼 있다니까요. 네. 이제 그때까지는 사실 보스턴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초신자들이 한테 부어주시는 정말 그 은혜들 있잖아요. 있죠, 그거를 있죠. 정말 너무나 풍요롭게 그 누리고 모유 살았어요. 수유기. 맞아요. 그래서 뭐래도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가 막 두려울 정도였어. 아, 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네. 하나님이 그걸 해주세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정말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생겨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막 생각만 하는 것도 어쩔 때는 막 예, 너무 맞아요. 예, 두려울 울기도 전에 정도로. 저질 물리잖아요. 네, 맞아요.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랬던 시기였던 것 네. 같고 이제 제가 믿음이 조금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희 이제 남편이 이제 졸업을 하고 네. 포스닥터를 하러 달라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달라스에서 살게 됐는데 아, 의사시구나. 아니요 의사는 아니고 저희 네.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생의학 전공을 했어요. 오. 예, 그래서 그쪽 제약회사 관련 아하. 그쪽 이제 공부를 계속했는데 그래서 네. 이제 포스닥터를 하러 달라스에 가 있는 동안은 제 그 보스턴에 있을 때만 해도 막 학교 다닐 때 후배들 친구들이 막 항상 저를 도와주고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고 막 이렇게 정말 한 번도 제가 살면서 외롭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네, 네. 같아요. 그때까지는. 예. 어허. 근데 달라스에 정말 아무도 없는데 뚝 떨어뜨려 놓으셨는데 그때 또 애도 제가 저희 아들을 낳아서 한 2살 정도 됐을 때 예, 이제 달라스를 가게 됐는데 그때 산후 우울증을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산후 우울증이었는지. 그런 시기가 있구나. 예, 그래서 사실 그때는 비디오를 빌려다보던 시기거든요. 맞아요. 한국 비디오를. 네. 예. VHS. 그렇죠. 근데 이제 비디오를 빌리러 가는 것도 귀찮아서 사실은 6년 동안은 한국 TV를 안 보고 살았어요. 아. 그랬다가 이제 달라스로 가면서
안 봤던 한국 드라마를 한꺼번에 2년 동안 아, 보면서 뭔지 알겠다. 울면서 막 이렇게 약간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사실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활동 시작하면서 제가 사구체 신염이라는 지병을 신장. 앓고 있었는데 아하.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 활동 마지막 시기에 사실은 그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저희 아들을 낳고 나서 조금 더 나빠지고 아하. 그리고 달라스로 이사를 가고 나서 거기가 이제 굉장히 덥잖아요. 아,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덥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들었어요. 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밤에 잠을 그렇다면서요. 겨울에도 못 잘 예, 정도로 예, 더워요. 예. 근데 이제 에어컨 바람을 계속 막 제가 너무 덥다가 또 실내 들어가면 에어컨을 너무 빵빵 떼놓으니까 아. 너무 추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인후염을 걸리게 됐어요. 아하. 근데 인후염이 사실은 항생제. 신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신장 기능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됐죠. 예. 그러면서 몸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지면서 예, 또 이제 약을 이제 의사가 새로 한번 먹어보자 했던 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밥만 먹으면 계속 토하는 거예요. 아우, 어떡해. 예,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때 또 마침 저희 언니가 저희 조카들 데리고서 시애틀로 공부를 하러 왔어요. 예. 그래서 그냥 언니네 있는 쪽으로 제가 오게 됐죠. 제가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막 기운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여름에 왔다가 시애틀이 너무 좋아서 정말 예, 그래서 어떻게 이사를 하게 됐죠. 시애틀로 지금 살고 있는 시애틀. 그럼 한 2년 동안 정말 힘드셨네요. 예, 그러니까 교회하고 집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렇죠. 사실 이게 기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아주 결정적이에요. 사람의 이 우울감, 뭐 이런 그렇죠. 기분 좌우하는. 네. 지금도 뭐 코로나 블루라고 너무나 이런 시국이 우리를 자꾸 다운되고 침체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른 살린 거는 반은 한국 드라마였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달라스에서 시애틀로 날씨 좋은 옮겨주셨어요. 시애틀로 네, 네. 고생했다. 그러고 옮겨주셔서 할렐루야. 근데 그 시기에 잘 지혜롭게 견디셨네요. 그래서 시애틀로 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또 이번에는. 더운데 있다가 미치겠네. 그러니까 시애틀 날씨 자체가 이렇게 막 추운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고 겨울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네, 거기 날씨가 좋은 네, 곳으로 날씨가 알고 좋은데 있는데. 네. 단지 으슬으슬 추워요. 아, 뭐야? 습도가 높아가지고. 진짜요? 예, 그래서 실내에 있어도 추워요. 아, 그래서 물가가 그게 많아서 그런가? 약간 습도가 되게 높고, 예, 비가 많이 오니까, 예, 그게 어쩔 때는 바깥에가 더 따뜻할 때도 있어요. 이제 봄, 가을 정도. 아, 그렇구나. 예, 그럴 때는.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으슬으슬 추운 게 굉장히 맨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응 안 되죠.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와서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대상포진 아우. 부터 해갖고 온갖 진짜. 병들 막 앓으면서 좀 고생하다가 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또 뭔가 지도를 그려주신 거는 우리 혜원 씨를 또 어떻게 쓰시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때 여러 가지 또 일들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달라스까지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달라스에서 몸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제가 몸이 그게 너무 안 제일 좋으니까. 힘들다. 예, 그래서 가수한테는. 이게 그냥 나의 이제 음악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제가 뭔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바닥을 디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매하게 떨어뜨리지 마시고 진짜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확실하게 바닥을 딛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떨어뜨려 주세요.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저는 믿음이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제 입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고백하고 선포하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달라스로 왔는데, 아니 시애틀로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을 사실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한국에서 이제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가 언니 음반을 내준대. 갑자기? 갑자기요, 난데없이. 진짜. 그래서 노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몸도 되게 안 좋았고 네. 전혀 준비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저랑 같이 버클리 다녔던 이제 임미정이라는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네. 지금 여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네네. 이제 저랑 제일 이제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음반을 내면서 보컬이랑 듀엣 음반을 이제 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추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대표가 저 대학
때 동아리 후배였던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예,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는 100%. 네, 100% 네. 고백할 수밖에 없게 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제가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9년 됐나요? 2012년에 3개월, 그러니까 6살 된 저희 아들을 앞두고 한국에 나와서 3개월 동안 곡 쓰고 음반 녹음하고 그때 블로그 다큐까지 찍고 엄청 바쁘게 콘서트까지 하고 와. 그렇게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막 기를 쓰고 주먹 쥐고 막 준비 태세로 달리려고 그럴 때는 여기 도가니가 나가도록 기다릴 그러니까요.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주시다가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일어나 예. 맞아요. 너무 신기해. 예. 그 힘을 빼는 기간까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힘 빼는 시간이 정말 저는 지금도 계속 다시 하고 가라면 계시다라고. 갈 수 있어요? 아 글쎄요. 다시 가라면 그 은혜로움을 기억하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고통을 생각하면 가기 싫어지는 그렇죠, 예, 그렇죠. 아주 이중적인 맞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것 같아요. 제 음반을. 그래서 첫 솔로 음반을 내게 됐고,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찬양 음반을 내야 될까요? 그 재즈 음반을 내야 될까? 막 10년 동안 내지도 못하면서 계속 고민만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방향을 그랬는데 잡아야 되니까. 네, 내고는 싶은데 상황은 안 되고 제가 그래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고민이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예. 맞아요.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가수고, 그러니까 제가 곡을 쓸 때 그 가사에 저의 간증이 다 녹아 있다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가사를 그 전부터 썼던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때 한 달 동안 막 가사를 쓰면서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그게 간증이고 저의 고백이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재즈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사실은 간증이 들어있는 음반이에요. 아멘.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주셨고,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새로 이제 정말 7년 만에 음원이 나왔어요. 예, 디지털 음원을 냈는데, 네네.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사실은 되게 이제 큰 저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떤? 제가 이제 아까 신장염을 앓고 있었다고 사구체 했잖아요. 예, 사구체 신염을. 신염. 예, 예.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신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 IgA 타입의 사구체 신염인 거예요. 그래서 오. 제 신장을 자꾸 이제 어택을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적으로 알고. 그렇죠. 어머나. 예,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염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구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예. 것도 있구나. 예. 종류가 다 다르구나.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그래서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이제 20년 동안 점점 나빠져서 네네. 예, 달라스에서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아. 예, 이제 저희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남편이 2000 신장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2014년에. 아니 이게 사실은 부부 사이니까라고 하기에는요. 이거 신장 이식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결단 그리고 뭐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조직이. 소울메이트네. 그 지금 남편 저희 신장 살짝 억울해하긴 해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남편 신장을 순종하셔야겠네. 그렇죠. 아 예 하셔야겠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근데 그게 맞았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형이 똑같아요. 저희 남편하고 제가. 이게 예. 어떻게 이렇게 되지? 혈액형이 똑같고 이제 떼서 보니까 저희 남편 신장이 너무 크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좋고 또 주는 사람도 부담이 훨씬 덜 되고.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어머, 다행이다. 예, 정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그래도 수술이 아주 성공리에 끝나서 네. 진짜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달라지잖아요. 신장은 그렇죠. 제가 제 주변에도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수술 이후에 바뀐 삶이라는 게 있다면 일단은 뭔가 이제 아침에 눈이 떠진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피로도가 좀 없어지는 거죠. 네, 아침에 눈이 떠지고 그러니까 수술을 받자마자 사실은 그러니까 이식을 받아도 많은 경우가 잘 안 맞아서 거부 반응이 있어갖고 다시 맞아요. 수술하는 경우도 네. 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일하지 않아서 신장이 투석을 좀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받자마자 바로 세상에. 예. 제 기능처럼 예, 자기 바로. 몸처럼 예, 정말 그 기능을 다음 한 날부터 거예요. 바로 어머나. 너무 진짜 할렐루야네요. 제 거였던 것처럼 이렇게 일을 잘 해서 예,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밖에는. 아니 네. 화장실 한번 오고 가는 것도 너무 고통이었을 그렇죠. 텐데 네, 네, 그것부터 아주 단순한 거 우리가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또 잃었을 때도 느끼지만 없다가 잃었다가 찾았을 때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사실 네. 제가 2014년에 수술을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2014년에 독수리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독수리 제자 훈련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체에서 받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뭔가 전투력이 느껴지는데요? 그 베이스가 시애틀에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미루다가 그때 받아서 제가 선교여행을 갔다 왔어요. 필리핀으로. 아하. 예, 그래서 5월달에 6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받고 5월달에 필리핀에 갔다 오고 나서 8월달에 제가 수술을 했어요. 어우 세상에. 근데 이제 필리핀 가서 사실은 이제 엄청 덥고 네. 필리핀이 가장 더울 때라고 그때 하더라고요. 수술 전 아니에요? 그렇죠. 몸 안 좋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사실 안 좋을 때 갔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막 한참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저 정말 선교 여행 갔다 오니까 정말 깨끗하게 짠하고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드라마를 기도를. 우리는 그렇죠. 항상 바라죠. 그래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는 저의 생각에.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낙심을 했지만 근데 사실 큰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맡기고 나니까.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수술 받고 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평안함을 느껴본 게 처음이다. 어머.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저희 남편도 굉장히 이렇게 직장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스트레스가 완전히 여기까지 차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2달 정도 이제 회복 그렇죠. 휴가를 줬어요. 쉬어야죠. 예, 예. 좋은 그렇죠. 미국에서가. 그래서 2달 동안 회복하는 시기에 저희 이제 여기 이제 수술했으니까 둘 다 배를 세상에. 부여잡고 어머. 이제 손을 잡고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는 것처럼 저희 동네를 2달 동안 이렇게 맨날 1시간씩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 시간에 남편하고 같이 막 묵상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그 시간들이 가장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감사하다.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천국을 두 맛보았다라고 할까요? 두 분이 네. 어릴 때 만나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때 이제 서클 커플이라고 했잖아요. 몇 살이었죠? 20살, 21살? 20살에 만났어요, 저희가. 야, 그러면 지금쯤이면 거의 9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거의 눈도 안 마주칠 때. 이제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지금 거의 생사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어떤 기준, 건조한 단계인데 인간의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의 드라마를 쓰셨잖아요. 그 드라마가 앞으로의 평생의 어떤 그 수분, 양분, 두 분의 애정에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저만 회복을 시켜주신 게 아니라 저희 남편도 같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비전도 정말 구하게 하시고 또 그 비전을 결단 있게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전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남편이구나. 예, 그래서 저는 아직 주인공이 저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야? 나도 좀 저도 돕고 그래요. 싶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왜 이렇게 나를 주인공으로 말만 이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삶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혼자 지내는 주인공들 많아요. 하나님 이제 얘네들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아니 근데 사실은 주인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신을 가르치세요. 끊임없이 네. 가족을 위한 헌신, 또 나보다 네. 약한 사람을 위한 헌신을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가지고 시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혜원 씨와 같은 깨달음을 깨우쳐가는 비슷한 네. 나이 또래의 그 여인들인 것 같아요. 네. 헌신을 원하셨구나. 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네. 계속 발을 씻기래. 누군가의 발을 그렇게 씻기래. 근데 아직도 참 제 안에 제가 너무 많아서 저도요. 네. 저도 그렇게 어느 날 문득 억울해요. 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막 음식물 쓰레기를 맨손으로 막 집어담다. 내가 지금 이런 때가 아닌데. 근데 그걸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그게 네가 서 있는 곳에서의 그 일이 바로 중요한 일이야. 네. 이걸 매일같이 깨달아가는데도 그렇게 더디네요, 저는. 저는 하나님 계속 시트에 이제 혼자 뚝 떨어뜨려 놓으셔서 네. 저도 좀 뭐 좀 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언제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저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지금 생체학, 시각이 바이오리듬 지금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만 좀 열심히 노래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맞아요. 주님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매일 정말 손톱처럼 잘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자아가. 근데 오늘 혜원 씨의 고백과 이 간증, 이 시간이 또 제 손톱을 깎을 수 있는 시간으로 써주시니까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스타일이 너무 매력 있고 다 너무나 틀려. 짱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의 화살로 벌써 몇 개의 관역을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제가 좀 정말 많이 죽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정말 이 크리스찬들 다른 사람들이 웅쩍웅쩍 놀랄 만도 해요. 네. 계속 죽기를 바라.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래? 막 이럴 거야.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죽어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저도 이제 섬기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는 제 삶을 계획하지 않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계획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하고 또 다른 일로 섬기라고 하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저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제일 편안해요. 네. 아주 멋진 찬양과 또 재밌는 그러나 의미 있는 이 시간을 나눠주신 혜원 씨를 진심을 다해서 축복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네요. 새해 들어 좋은 선물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는 정말로 선물이고, 너무 근데 감사한 예배하신 시간이에요. 길인데요, 뭐 그렇죠? 네. 오늘 혜원 씨 덕분에 또 힘 빼고 사는 법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매일 배워도 이렇게 더디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